여러분, 제가 강원도 동해중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강의했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사를 27년 동안 하고요. 장학사를 10년을 하고 교육연구사를 1년을 했어요. 교육 전문직에서 11년 동안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교감 1년 하고 교장을 4년 하고 퇴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사 할 때 각종 학교 문제 해결사라고 브로커나 마찬가지인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문제가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만, 이제 어려운 문제만 저한테 오면 제가 가서 많이 해결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명상을 오래 한 다음에 지혜가 생겼을 줄 알고 책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책을 써야만 강연에도 불러주고 좀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렇잖아요. 특히 채식을 홍보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에게 채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많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는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 말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유명해지고자 책을 한번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요. 초등학교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머니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얘가 평생 동안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됐는가, 요것에 딱 한정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어머니들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57명한테 했으니까 대단히 많이 한 거죠. 하버드 대학 가고 캠브리지 대학 가고 또 종교 1등하고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57명이나 했으니까, 전화로 물론 찾아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전화로만 인터뷰했지만 그것도 다 선생님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락했으니까 참 노고도 많았죠. 그동안에 참 별의별 얘기를 다 듣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골라서 20가지만 골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책 가운데다 넣으면서 거기에 대한 해설을 쓰고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책을 엮었어요. 그래서 엮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난 어떤 어머니가 원주에 있는 남원주중학교라는 곳에 있는 그 학부형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화로 물론 했지만 그분이 그래요. 첫 애를 태어나서 공부 잘하라 공부 열심히 해라 막 그러다가 아들하고 원수가 되다시피 했답니다. 원수가 되다시피 했대요. 하도 공부하라고 지금 책을 내다 보니까 아들이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어떻게 하다 딸을 하나 낳게 됐어요. 12년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그때 철이 들었다 그래요, 본인이.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애한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고 좀 되도록 기다려주고 또 스스로 하게 되고 스스로 하게 놔두자 이런 취지로. 칭기스잖아요. 칭기스 칸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칭기스 칸자가 없어요. 제가 이제 책 제목을 쓸 때 얘기입니다. 한 3개월 동안 고민을 했어요. 책은 다 써놨는데 책 제목을 뭘로 할까?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 순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제가 해다 보니까 칭기스 칸자가 들어가면 글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깐깐하게 아이의 적성을 따져보자. 칭찬을 많이 하고 기다려주고 스스로 하게 하고 깐깐하게 아이의 적성을 파악해가지고 키우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칭기스칸 학습법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출판 기념회도 멋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있는 가장 큰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모든 인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SBS 독서 캠페인에도 나가보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부르더라고요. 강연을 한 500여 회를 했어요. 대중 강연만 해가지고 방송에도 출연을 10번이나 하고 그 다음에 원주 교차로 신문의 칼럼니스트로 계속 30번을 칼럼을 게재하고 또 원주 투데이라는 신문에도 수시로 많이 게재를 했어요. 교육에 대한 칼럼을.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사람이 대중 강연을 하니까 똑똑해지더라고요. 정말로. 요즘 대중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서 대중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강연을 해야만 고기를 끄덕끄덕하고 다음에 또 불러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해중학교 가서 강연할 때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 어떤 깨달은 선지식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뭘 배우고 가는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걸 배우고 가는 거랍니다. 넓게 보자면, 넓게 인생이라는 공부, 우리가 전지훈련을 와가지고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래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하는 것도 다 보면 대인관계가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거의 다. 그게 참 옳은 판단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사람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사람은 감정에 대해서 좀 이해해보자. 그리고 사람의 감정은 어차피 호르몬작용이고 이건 화학작용이더라. 생화학작용이더라. 그래서 감사운동을 해서 좋은 관계를 이루게 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들한테. 그 제가 이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놈, 딱 봐가지고 첫눈에 굉장히 미워 보이는 사람 있죠. 아무것도 주고받고 한 것도 없는데 미워 보이는 사람은 전생이 기억나는 때가 첫눈에 퍼스트 임플레이션이랍니다. 첫 인상 때 딱 그걸 안 돼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 말이 있잖아요.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은 미워 보이는 사람은 전생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은원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더 잘해줘라 이거야. 떡 하나를 더 줘라 이거야.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주유소에 가면 그 기름 넣는 사람이 탁 보는 순간에 굉장히 전생에 저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분명해. 그래서 다음에 갈 때도 카드 한 장을 줘도 최고로 공손하게, 말을 해도 공손하게 아주 먼저 인사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한테 잘 대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제일 좋대요. 둘이 되게 친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전생의 은원이 다 끊어진 겁니다. 친구가 됐으니까. 다른 사람은 놔두고도 나보고 들어와서 사무실에 와서 커피 한잔하고 하시려고 그러고 이렇게 친해지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달아주는 원리를 지키는 것이 좋겠더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딸이 어이없이 사망을 해가지고 굉장히 슬퍼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살기 위해서 감사운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감사운동입니다. 한 가지는 산길을 걸으면서 염불 하는 거였고, 한 가지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다 감사하는 거예요. 가만 남을 미워해 보니까 내가 죽겠더라고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나만 더 손해인 거야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보자. 조금 미운 생각이 날로 하면 그냥 감사함으로 확 덮어버리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우연히 그냥 되지는 않더라고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서 신나는 감사운동 플래너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내 스스로를 위해서도 만들고 학생들을 위해서도 만들어서 그걸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게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동은 뭐냐, 나작지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부터, 작은 거부터, 지금부터. 그게 나작지 운동이고, 또 일백기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한 걸 쓰는 거예요. 쓰는 게 제일 효과적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마누라가 미웠어요.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그럴 때 마누라가 감사한 것을 100가지만 써보세요. 그 미웠던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감사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미워했던 사람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그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더라.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감사하는 것을 어떤 패턴을 갖는 게 좋겠구나 해서 오장육부, 머리만 해도 감사해야 될 게 많잖아요. 머리카락에 감사하고, 눈썹에 감사하고, 눈에 감사하고, 코에 감사하고, 입에 감사하고, 귀에 감사하고만 해도 벌써 몇 가지입니까? 그죠? 그 뇌 속에 뇌하수체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오장육부로 나가서 폐에 감사하고, 식도에 감사하고, 위에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렇게 오장육부로 넘어가고, 또 산천초목 같은 거 산에 감사하고, 강이나 이런 바다나 이런 실개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풀에 대해서 감사하고, 풀도 화초도 굉장히 많잖아요. 나무에 감사하고, 뭐 이런 걸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교통기관 하면 도로에서부터, 그죠? 버스, 지하철, 배, 비행기 이런 거, 자동차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100가지 쓰기가 수월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이제 신감운동인데, 또 이 감사는, 다른 세상의 물건은 주면 줄수록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주면 줄수록 점점 더 커지고 무량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량심이더라 이거야. 그래서 행복 호르몬을 많이 분비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더라. 뭐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더라. 가장 좋은 게 뭐냐? 자신감이 넘치고 대인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한테 잘 대해줘 보십시오. 저 사람도 날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게 대인관계의 황금률 아닙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에 내가 주는 대로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 직장 상사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럴 때 보세요. 자기는 한번 들여다보세요. 직장 상사가 저쪽에서 오면 고개 확 돌리고 딴 데로 가요.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이런 식으로 산다는 것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나는 죄가 없는데 직장 상사만 죄가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내가 더 먼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돌리는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감사, 일백기 운동을 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백기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뀔 것 같은 그 마음도 바뀌더라고요. 염불을 해도 염불의 효과가 100배도 더 커져요. 이렇게 하면 꼭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